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음 연애 어떻게 하게 될지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연애도 어떤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좀 저만의 기준으로 좀 재밌게 약간 저만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 외모는 어떨지, 성격은 어떨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넥스트, 다음 연애 상대와의 그 연애 흐름,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저기 돌멩이를 하나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카드와 돌멩이를 보시고, 마음에 가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짠! 자, 선택해 주셨죠? 자, 첫 번째 돌멩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돌멩이 뽑아주신 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1번 돌멩이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돌멩이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의 특징이 약간 좀 지적인 스타일의 제법 안정적인 좀 온화한 스타일의 똑똑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좀 약간 외관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좀 깐깐해 보이고 시크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섬세한 스타일인데 좀 약간 이렇게 막그 넉살 좋고 딱 첫인상에 넉살 좋고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게 푸근한 느낌은 좀 아니더라도 그냥 깐깐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깐깐해 보이고 시크해 보이고 좀 냉정해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얼굴이 하얄 수도 있고 좀 안경을 썼을 확률도 있고, 근데 안경을 안 쓰더라도 뾰족한 느낌의 좀 약간 샤프한 느낌. 근데 그게 막 멸치는 아니에요. 멸치는 아니고 우리 흔히 말하는 마른 사람은 아니라고요. 마른 사람은 아닌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좀 알고 보니까 좀 정서적으로 좀 편안한 스타일, 안정감을 주는 스타일이라고 나오고 성격 자체는 알고 보면 온화하다, 착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1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어떤 모임이나 친목단체 아니면 학원, 교육 현장, 학교 뭐 이런 쪽에서 알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의 특징과 스토리로 봤을 때는 소개팅이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알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모임 다니고 다 학원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너럴이기 때문에 이 딱 하나 특정해서 짚기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좀 약간 근데 확실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알게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모임이나 학원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게 되면 남들의 시선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부러움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다음 연애 상대가 능력적인 면이나 뭐 돈이 많다 이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으나 뭐 돈이 많다고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죠. 똑똑해요. 똑똑하고 되게 좀 쉽게 말하면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성실한 스타일이고 되게 성격이 되게 다정한 스타일이라고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모는 시크하게 생겼는데 성격은 다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약간 제 생각인데 이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조금 첫 번째 좀 운이 이 중에서도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운이 좀 사람마다 다 운이 다르잖아요. 좀 운이 좀 살짝 나쁘신 분들은 애인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상대가 애인이 있는데 뭔가 여러분들도 그걸 모르고 만나면 개빡치겠으나 알면서 좀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러면 애인 있는 사람 잘 안 만나요. 애인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만나게 된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약간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원래 인자가 있는데 어떻게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연애가 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는 이 상대방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던가 아니면 정리가 안 된 이성이 있을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여러분들한테 올 확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있어요. 첫째는 약간 흔히 말하는 약간 서로 애인이 있으면서
애인이 있는 걸 알면서 우선 만나다가 이 상대방이 정리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정리가 안 된 애인이 있거나 정리가 안 된 이성이 있는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게 들릴 수는 있겠으나, 근데 다행히 이 상대방이 그것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상대방, 여러분들이 다음 연애 상대가 원래 여러분만 봤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한테는 임자가 있을 확률이 있거나 어떤 상대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 상대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을 양다리를 걸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매력에 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뺏어 온다고, 쉽게 말하면 이 뺏어 온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나쁜 짓 해서 뺏어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임자 원래 다른 이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나고 걔를 정리하고 온다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바람 피는 사람들은 정리를 안 하겠으나,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 매력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연애 그 스토리가 딱 이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아, 얘가 애인이 있거나 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난 뭐 어차피 임자 있는 애 만나서 뭐해 막 이런 거죠.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성격이 너무 잘 맞아요, 이 사람이랑. 그리고 정신적으로 위안이 너무 돼요. 그리고 내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굴 만날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대가 너무 편한 거야. 근데 또 거꾸로 이 상대도 편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사 정리가 안 된 이성이 있더라도 그거를 솔직하게 말해도 불쾌하지가 않다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좀 약간 누구나 드러낼 수 없는 비밀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썸남 썸녀가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 상대가 있어. 근데 서로 얘기를 해. 연애 고민 서로 하다가 둘이 눈 맞아가지고 사귀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둘 다 솔로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이 상대방 쪽에서 아직 100% 솔로가 아닌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쁜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쨌든 만나기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상대가 굉장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많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애틋하고 막 불같은 사랑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 다음 연애 상대는 좀 이렇게 서로 알면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렇게 편안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이건 또 어떤 그런 게 있냐면, 연령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대가 높을 확률이 높아요. 나이가 많은 확률이 높은데, 보통 보면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라든지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리더라도 여러분들보다 정신 연령은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애초부터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그런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애착이 가고 집착이 가가지고 얘 뭐 좀 이상해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가게끔, 이해가 간다. 그냥 그래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정리하고 와라, 진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상대도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우선 제가 보는 특징이 그렇고, 만약에 무조건 애인이 있다고 당정 짓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썸녀가 있거나 썸남이 있을 확률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데, 이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저는 아마 이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해올 것 같다, 여러분들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놓칠 수 없는 상대방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분과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받지 않을까, 고백을 받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정적인 연애, 친구 같은 연애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외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시크한 스타일의 약간 좀 까다롭게 생기는 느낌이 있으나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부드러운 남자 또는 여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얼음장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대략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해석 여기까지 할게요. 끝! 자, 이제 2번 돌멩이 카드 뽑아주신 분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특징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돌멩이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자, 여러분들은 다음 연애 상대가 저는 굉장히 대찬 사람이다, 멋쟁이다, 멋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확률이 높고, 뭔가 나의 그 소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직장이라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약간 조금 제복 입은 직업, 제복 입은 직업을 뜻하거든요. 물론 이 카드 보고 제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카드도 참고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카드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자수성가 상징하는 카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다음 이성이.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이제 좀 되게 멋있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 여자분이라면, 여자가 남자답다라는 것보다는 여자분이라면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고 좀 시원시원한 느낌의 여자분일 거예요. 만약에 이거 뽑으신 분들이 남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지는 거 싫어하고 일 욕심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출세, 성공, 야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쁜 것은 아닌데 연애를 할 때 꼭 이런 분들을 만나면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락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잘 못 본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자기가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되게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연락은 하려고 노력한다. 전화도 좀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비록 원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막 되게 연락 잘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연애 상대 특징이 비록 자기 성공 야욕도 강하고 바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또 가정적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가정적이고 화목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화목한 거 막 무조건 일이다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적인 거 있잖아요. 외모적인 거, 스타일, 풍기는 느낌. 아마 이번 뽑으신 분들은 외모적으로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약간, 여러분들도 이미지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막 그 힙합 바지 입고 힙합 하면서 막 피어싱한 그런 커플이 아니라 좀 막 20대 초반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막 정장 차림의 옷을 입고, 무조건 정장이 아니더라도 좀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에 걸맞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약간 보면 우리가 딱 어떤 여의도나 광화문 같은 데 보면 되게 딱 봐도 멋있는 남녀 커플들이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되게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이랑. 그게 이 상대방도 굉장히 이렇게 좀 고지식하고 출세 야욕이 강하다고 해서 막 대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대머리고 막 옷도 못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일만 생각하고 열심히 성공만 바라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안 꾸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되게 선남선녀 느낌이 너무 나요. 우리 두 번째 뽑아주신 분들은. 그래서 뭔가 이게 저 이태원 클럽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잘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느낌 아실 거예요. 막 광화문 광장 거리에 다니는 뭔가 멋쟁이, 우아하고 뭔가 세련된 커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깔끔하고 뭐 그런 느낌의 그런 커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인데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뭔가 연애 상대가 그냥 남친이에요, 그냥 여친이에요, 아유 그냥 왼수예요, 그냥 없어서 그냥 있으니까 만나는 상대가 아니라 좀 미래를 그릴 수가 있다고,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맨날 내 남친이라고 뭐 연락자라고 표현 잘했는데 맨날 저기 어디 가가지고 맨날 마작이나 하고, 마작은 안 하지, 뭐 장기 아니 뭐지, 장기 둔다, 게임이나 하고 있고 맨날 당구나 치러 다니고 맨날 노래방이나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지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미래를 그릴 수가 있다. 맨날 친구들이랑 술 퍼먹고 놀러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바빠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이게 다 만족할 수가 없거든, 연애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출세, 성공 욕심이 있지만 그만큼 나의 여자, 나의 남자, 내 가정을 굉장히 지키려는 책임 의식이 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 달 카드가 나왔는데 이 달 카드를 주로 바람피는 사람, 다른 이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일과의 갈등일 것 같아요. 일적인 갈등, 일이 많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소홀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상대방 이성이 아마 인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좀 이성들이 좀 꼬일 수는 있으나 누구나 사람이 이성들이 많이 꼬이면 다 유혹에 좀 넘어갈 확률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런 잠재 가능성은 다 있는데 이렇게 좀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쪽팔려서 안 그래요. 쪽팔려, 내 자신한테 쪽팔리니까. 직업적으로도 저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자기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경거망동하진 않는다. 그냥 딱 봐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른스럽고 듬직한 사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연애에 있어서는 대신에 연애에 있어서는 사상도 올바르고 일도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연애에 대해서는 좀 아직 미숙해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많이 못 해봤다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대방이 연애를 많이 못 해봤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답답할 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뭔가 솔직히 연애라는 게 센스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살짝 고지식하다. 그래서 정말 일이랑 자기 그 성공이 좀 더 중요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적 센스는 좀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것도 맞춰 가야 되는 거고 대신에 저 외모 괜찮을 것 같네요. 외모가 이게 깔끔하고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멋있고 남자분이시라면 좀 약간 우아한 스타일, 세련된 스타일이야. 섹시한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좀 상남자의 느낌도 나고 우아한 여자의 느낌도 나기 때문에 우리 그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멋진 연애, 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연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또 이거 어디서 만나나요? 어디서 만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마 이런 경우에는 저는 주로 소개팅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소개팅이 많고 그것도 연애 운에서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떻게 만나게 돼요? 이걸 말씀 많이 주시는데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연애 운이 딱 되면 어떻게든 만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소개팅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랬는데 무조건 소개팅만 하시는 분이 있어.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기회는 여기저기서 와요. 연애 운이 들어올 때는 금전운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소개팅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가 어떤 사교 모임, 친목 모임 같은 데서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신에 뭐 온라인이나 우연한 그런 건 아니고 놀다가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친목 모임이나 소개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부터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서 끝. 자, 이제 3번 카드 보라색 돌멩이 뽑아주신 분들 과연 여러분들 다음 연애 상대는 어떤 상대일까?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스타트. 자, 이제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세 번째 돌멩이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뉴페이스 개념보다는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 약간 짝사랑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재회에도 좀 인연은 있어요. 그러니까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애가 그 걔랑 계속 만나게 되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봐요. 이것도 첫 번째는 약간 자꾸 잊을만 하면 연락 오는 사람, 잊을만 하면 자꾸 엮이는 사람. 그게 과거 애인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뭔가 내가 알던 지인도 되고 알던 남사친 여사친도 되는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자꾸 안 끊기게 되는, 잊을만 하면 연락 와서 보게 되는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가벼운 만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확실하게 좀 노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약간 짝사랑, 내가 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연애에 대한 역학관계가 좀 복잡해요. 지금 세 번째 뽑으신 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마음에 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꾸 안 떨어져가는 이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그런 복합적인 구조인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연애 판도가 달라져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랑 잘 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런 경우에는 딱 한 명만 진득하게 만나는 느낌보다는 자꾸 이성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냥 편하게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람둥이다, 뭐 이성을 쉽게 만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사람이라는 게 내가 그런 의사와 다르게 자꾸 연결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안 떨어져 나가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복잡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본인도 지금 이거 뽑아주신 세 번째 뽑아주신 분들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뭐 확실하게 한 방에 있을 사람이 필요한데 아싸리 이래서 그냥 소개팅을 아예 받아버릴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또렷하게 누구다 정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데요. 다행히 여러분들의 그 다음 연애 상대는 자꾸 잊을만 하면 엮이게 되는 이 상대방이 아니라 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좀 아니야. 그것도 왜냐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정상이 아니야.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좀 조울증 같은 게 좀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상하게 부담이 가가지고 안 만나게 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다음 연애 상대 특징이 뭐냐면 우선 굉장히 성실한 사람, 그리고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고 돈을 좀 잘 버는 사람이라고, 금전적으로. 예, 역시 이게 진짜 킹펜타클이 또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금전적인 요소, 아니면 일적으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게 성실하게 살고 돈도 꽤 버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고 경쟁 요소가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다음 연애 상대는 이성들한테 인기도 많을 거예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신경 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주변에 이성들이 많고 잘 나가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 뽑은 시점부터 3개월 안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얘가 좀 너무 집착이 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마운데, 고맙긴 한데 자꾸 뭔가 이렇게 부담을 좀 느낀다던가, 왠지 얘 만났다가는 나도 불안해질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자꾸 잊을만 하면 연락 오는 사람, 전 남친 전 여친일 수도 있고 과거에 내가 썸 탔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편한 동네 오빠일 수도 있고 동네 누나일 수도 있고 동네 동생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하게 오는 시점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여러분들의 개성, 또 여러분들의 입담, 말빨 이런 거에 굉장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진지님. 진지님 오늘 적중률 완전 꽝인데요. 이거 쉐신데요.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제가 진말시 한번 외쳐볼게요. 근데 자꾸 이 과거 사람, 옛 사람이 이렇게 자꾸 연류가 되네요. 연류가 된다? 이어지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이전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랑은 최대한 좀 약간 과거에 좀 인연이 되었던 사람이랑은 좀 살짝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진지님, 근데 이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과거 알던 사람인데 이것도 정리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너무 진지하게 나가지 마시고 좀 약간 이렇게 재밌게 친구같이 그냥 이게 뽑으신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머리 긴 남자다. 쟤는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머리 긴 남자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 뽑으신 분들이 여자라면 지까짓게 그래봐. 지까짓 것이라는 부분, 너는 그냥 머리 짧은 여자다. 머리 짧은 여자다. 그냥 동성으로 좀 대해보세요. 그냥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내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어색해지거든요. 그냥 너는 그냥 친구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연애운이 좀 이런 경우에는 너무 다사다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인터넷 같은 거 있잖아요. 온라인 통해서 막 들어와요. 막 인스타나 뭐 어플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도 만나게 되는 확률이 높고, 아마 지금 이 타로 본 시점부터 3개월 안에는 많은 이성들과의 어떤 썸씽이나 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 뽑으신 분들은. 근데 그 중에 선택하는, 잘 이어지는 것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은 우선 인기가 상당히 많고 돈도 잘 나가는 사람. 우리가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외에 어떤 전문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케바케예요, 케바케. 그래서 이거는 이 카드를 뽑아 주신 분들의 기준으로 보는 건데, 카드로 보자면 돈 금전적인 영향이 커요. 돈 잘 버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뭐 혜택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죠. 왜냐면 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잘 벌어야지. 아무리 내 애인이나 내 배우자가 잘 번다 한들, 배우자는 좀 다르겠다. 근데 내 애인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잘 번다 한들 나한테 그닥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가다가 굉장히 능력 있고 인기 많은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 모습이, 왜냐하면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외로워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잠깐 재미있게 이렇게 편하게 친구처럼 대하다가 이 상대가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꼭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해석 끝. 자, 이제 마지막 분홍색 돌멩이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특징 어떤 스토리로 전개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카드 뽑아주신 분들, 우리 네 번째 분들은 우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재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재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재회가 보통 거의 안 돼요, 사실. 왜냐면 한번 만났던 사람이고 한번 서로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재회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론자 회의적인 시각은 아니에요. 재회 되는 경우 많으니까. 그래도 근데 거의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비슷한 걸로 다시 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한번 상처를 줬던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연애 상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썸도 돼요. 첫 번째는 썸도 되고, 내가 잠시라도 만났던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다시 다가오는 거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 좀 현타, 후폭풍을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진짜 갑자기 반짝,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행운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회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못 잊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못 잊는 사람과의 인연, 다시 다음 연애 상대가, 이거는 재회가 좀 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요. 근데 재회라는 게 꼭 전남친 전여친이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짝사랑 상대도 되고, 뭔가 어떤 이성이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내가 좀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자존감을 낮췄던 이성이 다시 돌아온다. 긴 인내 끝에 얻는 행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다, 그래 씨발 좆됐다, 끝났다 예를 들어서 엿됐다, 너랑 빠이 짜이 찌엔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냥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귀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회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귀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소개팅 같은 건데, 소개팅이나 주로 전 소개팅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그냥 단순히 그냥 막 보자마자 막 결혼 드립하면서 막 너한테 반했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섹시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사귈래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환경, 외모, 능력 뭐 이런 거 다 고려하게 된다. 계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라, 계산적이 아니라, 계산적인 것은 뭐 뜯어내는 놈들이 있을 때나 아니면 결혼 드립하면서 당장 사귀려고 하는 게 계산적인 거지, 뭔가 이제 좀 합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된다. 거의 소개팅일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좀 귀인격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 보여요.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또 상처도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그런 것을 이해해준다. 여러분들의 과거 아픔 또는 트라우마,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좀 부족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약간 챙겨주고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만족하는 이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상대 특징이 뭐냐면, 우선 외모적으로 굉장히 좀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귀엽고 섹시하다. 귀엽고 섹시하고, 뭔가 되게 잘생기고, 막 그 코 막 아랍처럼 코 존나 크고 막 쌍꺼풀 막 이런 느끼한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국적으로 생긴 건 아닌데 약간 자연스러우면서 도화가 좀 강한 스타일이라고도 나오고, 매력이 엄청 넘친다 그래요. 또 인내력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고 포용 잘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성격이 막 그 성격 맞추기 힘든 애들 있잖아요. 막 뭐 하면 여길로 튀고 저거 하면 저걸 하고, 나는 이건 싫어, 이게 팩트잖아, 막 이렇게 막
아무튼 막 보면 막 존나 짜증나는 새끼들 많잖아요. 막 피곤하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이해심이 많은 스타일이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어른스럽고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어떤 그런 시련이 오더라도 좀 존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왜 좋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의 그 연애에서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꾸준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막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새끼들은 불나방들은 빨리 뒤지거든.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애들은 금방 소실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타버려요 그냥. 근데 그럼 타니까 그냥 재가 되고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데 은은하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많이 되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비가 와도 내 옆에 있고 눈이 와도 내 옆에 있네, 더워도 내 옆에 있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는데 얘는 항상 내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한결같은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물론 이 사람 자체가 답답하고 까다로운 면도 있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게 성격이 까다롭다기보다는 이성적인 보는 눈이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할 수는 있다고는 나오네요. 왜냐면 막 적극적인 걸 원하고 표현을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스타일은 처음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연애를 잘 하시게 된다면 저는 많은 도움이나 많은 사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갈수록 약간 홍염이라고 사주에 홍염쌀이라고, 홍염쌀이나 도화쌀 같은 건데 홍염쌀이 뭐 갈수록 빠져든다 이런 뭐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홀리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연애 상대 특징이 홀려요. 여러분들이 홀려버려가지고 계속 얘 생각이 나는 거야. 오랜만에 설레임을 주는 이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멋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거나 능력적인 면은 어떨지 한번 따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동이 많은 사람, 역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관련된 일을 하신다던가 왔다 갔다 되게 일이 많아요 이분도. 그래서 좀 역마 관련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출장이 많다던가 타 지역 오고 가고 그냥 무역 관련된 거, 아니면 경찰 군인도 돼요. 오히려 왜냐면 활동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쪽 경찰 군인 공무원 쪽보다는 또 예술 예체능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가.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경우는 좀 오히려 연예인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실제 연예인을 무조건 만난다 이것보다는 약간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좀 일반 회사원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술, 예체능, 문학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신다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바쁘신 분이라고 나오고. 근데 이분은 좀 좋은 게 여러분들 다음 연애 상대 특징이 그 문화생활이나 어떤 여러분들과 그 데이트를 할 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경험하게끔 하는 여러모로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연애사에서는 다음 연애 상대가 귀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당장 결혼한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만족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재회다. 재회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회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연애 운이라는 게 나의 선택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애 운이라는 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몇 월 며칠 언제 몇 월 달에 이렇게 생긴 애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얘가 번호를 물어봐가지고 어디 역전 할머니 맥주 가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게 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를 뭘 본다 그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운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 그 운이 오면 그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기회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너무 딱딱 집어서 말한다면 그분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오겠습니다. 뭐 저도 보게. 그리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갑자기 나한테 막 와요.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왜 여러분들에게 오냐면 여러분들의 그 편안함, 아늑함을 다시 느낀다. 그래서 재회는 그런 쪽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보면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만약에 제외 쪽이 아니시라면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시점은 아마 지금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대단히 만족하는 연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외가 되더라도 그렇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썬카드가 2개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좀 내가 만족한다, 기분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고 즐거운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 4번 뽑으신 분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리셔서 꼭 행복한 연애, 좋은 연애 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4번 카드도 여기까지 할게요. 해석 끝.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